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우리 시장 장 초반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이 주요 지표들의 부진함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이슈들로 이 장 초반 국내 증시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상황을 좀 본다면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이 개인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되려 하고 있고 반대로 기관이 매수세를 좀 키워가면서 어느 정도 반등의 시도를 보였습니다. 이 주요 이벤트를 마친 후 전반적인 박스권 장세 속에서 오늘도 개별 종목의 강세장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강세 탱화 살펴보자면 수산화 리튬 가격이 우상향 추세를 지속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리튬 관련주가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아바타트 흥행 수혜 기대감에 영화와 이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상하이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라는 뉴스 속에서 재택근무와 교육 온라인주들도 오늘 소폭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장의 흐름 잘 체크하면서 대응 방법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미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의 물가의 추세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금론 물가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쉽사리 물가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는데 지난달 근원 물가의 상승폭 어느 정도입니까? 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근원 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은 지난달 4.3%로 집계됐습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은 7월에만 해도 4%를 밑돌았는데 8월 4%대에 진입한 뒤 9월 4.1%, 10월 4.2%, 11월 4.3%로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영향이 없었다면 이 같은 상승폭은 더 컸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 물가를 제외한 상승률은 지난달 5% 수준으로 오름폭이 더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관리 물가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 가격 지수입니다. 이 관리 물가를 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6월 4.6%에서 7월 4.7%, 8월과 9월 각 4.8%에 이어 10월 5%, 지난달 5.1%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에서 관리 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한국은행은 최근 관리 물가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물가 상승폭은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제는 앞으로일 것 같은데 다양한 품목에서 물가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기, 가스요금, 난방비, 택시요금 등 관리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의 인상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달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 할증이 종전보다 2시간 빠른 오후 10시부터 적용된 데 이어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도 인상됩니다. 강원도는 내년 시내버스 요금 등을 20% 안팎에서 인상해서 적용할 예정이고요. 대표적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역시 내년에는 올해 인상분의 2배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정부 정책 측면에서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 부담이 전기 도시가스 요금에 점차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이 수출이 내년에는 증가율이 0%대에 그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내년도 수출 전망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응답 기업들은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평균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종별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보면 전기전자가 마이너스 1.9%로 가장 낮았고 자동차와 선박 분야도 각각 0.9%, 1.7%에 그쳤습니다. 특히 응답 기업의 39%는 내년에 올해보다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이 내년 수출 감소를 전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아무래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수입 원자재 가격 때문인데요. 설문에 응답한 기업 중 절반은 내년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 지속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라고 지목했습니다. 기업들은 원유나 광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내년 수출 채산성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라고도 예상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들은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과 해상 항공 물류비 상승 등이 내년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수출 실적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도 내놨는데요. 원자재 수입 관련 세제 지원 확대, 수출 물류 차질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내부 통제 미흡으로 인해서 금융감독원의 경영 유의를 통보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배경이죠? 네, 오늘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 부문 검사 이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즉 FDS와 관련해 업무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사고 보고 체계를 강화하라는 취지의 경영 유의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소액 대출 취급액이 늘면서 FDS가 거래 행태 모니터링 및 패턴 분석을 통해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신한은행의 FDS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한은행의 FDS 협의체 또한 금융사고 등 주요 상황 발생 시에만 비정상적으로 열려 일부 전자금융사고의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일부 안건은 FDS 협의체 논의 내용을 사후에 검증 및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제안서와 다르게 자산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위탁 판매 계약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 이런 자산운용사의 위법, 부당행위와 은행의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과 전결권을 정비하는 등의 내부 통제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 김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네, 오늘자 코스피 지수 상황입니다. 0.58% 하락세 나타나면서 2,346.3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상황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소폭의 순매수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이 858억 원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468억 원, 기관은 254억 원 물량 담아드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종목 파란불 많이 켜고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 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위인 삼성전자 4분기 실적 하회 예상 속에서 장중에 소폭 빨간불도 기록을 했지만 현재자 0.17% 약보합권 거래 이루어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살펴보시죠. 1.75%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로서 이 테슬라발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와
감소와 함께 오버행과 공매도 증가까지 상승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자 1.75% 하락세 47만 7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3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살펴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 속에서 대다수 종목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상승을 했던 지난주 금요일 상승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자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SK하이닉스도 살펴보시죠.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도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감산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바닥이라는 판단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1%의 강세 속에서 79,200원 지나갑니다. 5위인 LG화학 오늘은 약세 흐름 나타나면서 2.3%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장중에 빨간불도 켜긴 했지만 현재 다시금 약세 전환했습니다. 0.01%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71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상황입니다. 역시나 코스피와 비슷하게 개인과 기관이 오늘 끌어주는 하루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이 476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 200억과 300억 가량의 물량 담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국에서 코로나19 봉쇄가 풀어나면서 진통제와 감기약 등 의약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을 맞아 이 배당 주주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주 한 주당 130원의 현금과 0.04주의 주식 배당을 결정했는데요. 1%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주 에코프로비엠과 LNF 살펴보시죠. 네, 2차 전지주 줄줄이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LNF가 더 강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5% 하락하면서 18만 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카카오게임즈 살펴보시죠. 내년 신작 출시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다수의 신작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자도 강세 흐름 나타나면서 1%의 상승세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H앱이 500만 주 규모의 주식 배당을 결정을 했고요.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오늘은 쉬어가는 분위기는 연출되고 있습니다. 1.54% 하락세 나타납니다. 다음은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주 첫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IRA법 실적 우려 확대 속에서 오늘자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요. 이 같은 현대차 주가 하락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에 따른 영향의 환율 하락과 경기 침체 등의 복합적인 이 작용이 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장중 한때 15만 7,500원까지 내려가면서 52주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오늘의 특징주 레몽레인입니다. 레몽레인 재벌집 막내 아들 흔행 가도 속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 모양새 나타나고 있는데요. 2%대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몽레인은 재벌집 막내 아들의 제작사로서 스카이캐슬을 뛰어넘으면서 JTBC 드라마 역대 시청률 순위 2위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오늘 레몽레인 빨간불 켜고 있네요. 여기까지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수급 상위 종목의 주요 흐름들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이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콘텐츠, 엔터 업종으로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제 플랫폼 다각화와 이런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또 최근에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콘텐츠 업종으로 집중적인 그런 수급 유입과 함께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이 띄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올해 계속해서 이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현재 풍부한 현금, 지금 현금성 자산만 10조 원에 달하는 이런 현금을 활용해서 연말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또 최근에 이런 매각 기대감까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엔터주 쪽으로 집중적인 좀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SM,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SM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터주 쪽에서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실적 개선과 또 이제 미국 현지 아이돌 데뷔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중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SM을 특징주로 좀 포착을 해봤습니다. 오늘 엔터주 쪽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좀 주도 섹터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에 이제 일본 콘서트와 또 광고 드라마 제작 호조세에 힘입어서 이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내년도에 이제 월드 투어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현재 미국에서 현재 아이돌 그 보이그룹의 오디션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년도에 이러한 미국 현지에서 아이돌 데뷔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부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최근에 SM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가장 큰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는 역시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그 사은펀드의 주주 제한 이후에 향후 이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 조기 종료라는 좀 변화도 찾아온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내년도에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추가적인 이러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던 이러한 거버넌스 이슈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좀 주가 디스카운트 요인도 사라질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 정영훈 과장의 포착 특징주는 SM이었고요. 그에 따른 분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DI 파트너스 이재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당주의 계절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연말에 시장에 또 약세가 이어지는 까닭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증시 냉각기에서 보험과 증권 등의 이 전통적인 배당주에 접근하는 것이 올해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네, 매년 12월이 되면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배당주 그리고 산타랠리입니다. 근데 지금 산타랠리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안 좋다라고 서두에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은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아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배당주는 제가 주식구조대 방송에서 이미 가을에 한 차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배당주에 관심 가지실 분들은
한 9월 말에서 이제 한 10월 정도 찬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하고 일교차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 관심을 가지셔야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시세 차익을 얻고 이제 매도를 해서 이제 배당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배당을 받고 이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미리 가을에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KB금융을 비롯한 금융지주사들 그리고 뭐 증권주들 대체적으로 가을 대비해서 지금 20-30%나 주가가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보험주라던가 뭐 통신주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배당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배당주는 그만큼 배당락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섹터의 경우는 크게 배당락을 당한 이후에 주가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딱히 그렇게 크게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굳이 지금 구간에서 약한 종목을, 약한 섹터를 관심 가질 이유는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말 연시입니다.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배당주 아무래도 9월 말부터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배당을 들어가기에는 또 고배당주가 강한 배당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총 상위 기업의 배당금 또 증가율을 본다면 기아와 셀트리온, 삼성, SDI가 또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네요. 또 세 기업의 배당금 증가의 배경 또한 궁금해지는데, 이 배당 측면으로서는 현재 신규 접근하는 것은 또 무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우리나라도 이제 배당이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조금 증가하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종목 중에서 기아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좀 이례적으로 5% 이상의 고배당을 이제 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배당률이 높지는 않은데 올해부터 좀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기존 대비해서 많이 이 배당을 올렸다라는 것이지 배당률이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뭐 배당주로서 뭐 매력은 아직은 낮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성장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면 뭐 10년, 20년 놓고 보시는 장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3사 합병 이슈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바이오주 중에서는 돈을 가장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바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배당과 뭐 현금 배당 동시에 뭐 올해도 있었죠. 그래서 내년 주총 이후에 뭐 한 달 이내에 지급이 될 텐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도 저점이고 그리고 올해도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해서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들, 특허가 만료되는 신약들이 대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셀트리온이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의 성장 기대감 그리고 배당 기대감 양쪽을 노리고 볼 때는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좀 뭐 여러분들이 롱텀으로 보실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배당주 기업인 이 기아와 또 셀트리온, 삼성, SDI가 있는데 셀트리온이 가장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저는 지금 이 세 종목 중에서는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은 이제 5% 이상으로 뭐 가장 좋을 수는 있는데요. 네. 지금 뭐 IRA법 이후로 주가가 뭐 강세 쪽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 기대감은 충분히 있지만 지금 당장 보고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 쪽이 모아가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 아직까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점 구간을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좀 성격이 좀 급하다, 좀 빠른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대금 쪽에 상위 한 20위권 안에 셀트리온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 거래 대금을 좀 보시면서 체크를 하고 매수하시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길게 보면 기아가 괜찮지만 조금 더 거래 대금을 보면서 살펴보자면 셀트리온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카카오는 인색한 배당과 더불어서 외국인의 매도로 하방 압력을 키우기도 했고요. 또 정유주는 배당을 또 대폭 늘리는 예정인데다가 수요의 증가도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또 본업의 안정성과 성장성, 배당의 매력도가 높은 섹터 어떤 곳을 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몇 가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원래 전통적으로 기술주는 배당 성향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김범수 의장이 이제 카카오 지분율이 한 13%, 그리고 본인이 보유한 뭐 자회사가 이제 한 10%이 정도인데 그래봤자 23%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나 전체적인 기업들 보면 대주주 지분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굉장히 많이 올린다고 해도 사실 메리트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대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삼는 것 중 하나죠. 쪼개기 상장. 스톡 옵션이든 주식을 발행해서 본인들이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상장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사실 배당 성향이 좀 높지 않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이제 건전성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에만 해도 한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신규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권에서는 주가 상승률이 거의 7, 80%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차례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포트폴리오를 좀 비워내고 교체하는 과정이다. 내년 초까지 이루어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유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고배당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8% 이상 정도 나오는 뭐 에스오일이나 이런 쪽, 이 최대 주주가 또 아람코가 이제 태주주죠. 그러다 보니 뭐 환원 정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유가의 뭐 호황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10%도 넘어가는 배당을 보였던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뭐 전쟁 때문에도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상승한 후에 안정감을 보이고 있고 내년에 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공장을 재가동해서 세 개의 공장으로 복귀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유가 수요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은 또 정유주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정유주도 충분히 볼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업의 안정성과 그리고 또 배당의 매력이 부각이 되는 섹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카카오 등 기술주는 좀 배당의 매력이 좀 낮고 이 정유주가 고배당주로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배당과 함께 또 무상증자도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미스터블루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QRT,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등 이 주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주가가 폭등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점검해 봐주신다면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정말 무상증자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중순만 해도 뭐 노터스나 공구음원 같은 경우가 엄청난 열풍을 몰아오면서 이제 우리 시장에 이제 뭐 핵심으로 좀 자리 잡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유행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 제가 간단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 이슈를 통해서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찰나에 여기서 또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도 이제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뭐 아주 뭐 긍정적인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조금 불안한 이슈는 기존의 종목들을 한번 보자고요.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노터스 같은 종목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수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올해 중순에 보면은 너무나도 멋있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말이죠. 자, 보시면은 상승했던 만큼 그대로 다시 다 내주고 내려와 있습니다.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공구음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구음원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상승했던 만큼 거의 내주고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으셔야 됩니다. 지금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여러분 충분히 수익을 추구하시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 후에 급등 후에 상승이 정체될 때 상승이 정체되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2, 3% 정도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무시무시한 하락을 여러분들이 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이슈는 단기적인 대응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셨던 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도 간단히 보면은 오늘 역시나 상한가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준상한가 수준으로 장중에 25%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현재도 한 15% 가까운 14%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거의 점상으로 해가지고 상한가에 들어가고 또 거의 세 번째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단기 급등하면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분할 매도로 해서 일부라도 차익 실현하시면서 보시고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간다, 매도세가 너무 강하다 싶으면은 한 차례 수익 실현한 후에 다른 종목으로 이미 충분히 수익 낸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종목 쪽으로 차익 실현하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좋다. 이미 충분히 이 1,000원짜리 종목이 이제 거의 3,000원 가까운 2,885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무상증자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이 수익률과 또 하락률이 엄청 크게 보이는데 일단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스터 블루와 또 QRT는 어떻습니까? 네,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일 동향 보시면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누리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고점 대비해서 한 2~3% 정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는 한 차례 정리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자, 그리고 QRT 같은 경우도 오늘 현재 상한가에 진입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상한가가 한번 이렇게 풀려 내려온 모습이 있는데 만약에 한 번 더 상한가가 풀린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상한가가 풀리면은 전략 매도하는 것이 보통 상한가 종목의 원칙입니다. 이 매물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 강도가 더 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한 번 더 풀린다라고 하면은 전략 매도로 대응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낫고 만약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내일 갭 상승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점 대비해서 이제 한 2~3%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정리. 만약에 갭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갭 하락 나오는 순간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고요. 이제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이제 음봉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시초가 대비해서 한 2~3% 밀리면은 나머지도 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대응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기 이슈로 급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증시 한파 속에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무상증자와 배당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의 상당수가 또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 공략이 유효한 제약바이오주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제약바이오주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배당 성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임상 진행할 때 R&D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벤처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적자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던가 아니면 유상증자를 한다던가 자금을 계속 끌어오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배당이라는 거는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주주분들께 되돌려드립니다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 배당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배당 같은 경우로 이제 방향을 좀 전환해서 이제 주주분들의 이제 아픈 마음을 좀 달래드리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섹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셀트리온과 함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을 통해서도 충분히 주주분들께 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이고 주가도 앞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CMO 그리고 CDMO 쪽으로 해서 점점 더 성장을 이제 강력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기업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블록버스터급 신약들이 앞으로 특허가 계속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서정진 회장이 이 명예회장이죠. 1년에 1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만료가 되면서 1개가 아니라 한 2~3년 동안은 1.5개 정도씩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시즌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데요. 이 램시마 SC라던가 유플라이마라던가 신규 바이오시밀러나 신규 약물을 출시해놓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대면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 시절이라서. 그래서
이제 뭐 대형 제약사라던가 아니면은 대형 병원 쪽에 찾아가서 이제 우리 약이 이렇게 좋으니 한번 써보시오라고 하면서 뭐 리베이트도 건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못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둔화가 돼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25%까지 내려가면서 한때 40%를 넘어가던 이 영업이익률이 좀 무색하게 좀 많이 무너졌었는데요. 제가 1분기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최악이라고 쓰고 그리고 바닥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영업이익률 복귀될 것이고 올해 안에 30%뭐 중후반 정도는 어렵지 않고 내년에 40%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적은 충분히 올라오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이미 30%대는 2분기에 바로 회복을 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셀트리온을 이제 핵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주가도 너무나도 싸게 내려와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은 더더욱 좋고 올해는 이제 매출도 이제 뭐 2조를 넘어가면서 또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는 더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니 뭐 가장 핵심으로 셀트리온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의 분들도 계시겠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수급이 들어오면은 그때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격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임상 진행 중인 종목들 관심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HLB가 올해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 병원요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꺼내놓고 봤더니 마이 20개월을 돌파해서 너무나도 좋은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 전에 2019년에 위암 3차 치료제 발표했을 때 1차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아직도 신약 허가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1차 지표는 너무나도 글로벌 시장에서 좀 이제 충격을 몰아놓을 정도로 좋은 지표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항서제약과 함께 이제 병용요법을 통해서 이제 NDA를 잘 준비하고 최근에 그래서 이제 NDA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유상증자를 해서 비용을 마련을 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년 초 정도에는 좀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번 준비해놨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NDA를 신청하고 신청하게 되면은 신약허가 나오는 기간까지는 한 180일 정도가 걸린다, 보통.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 향후 6개월 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또 이제 기다려봐야 되니까 한 차례 이제 내년 초에 NDA 신청이 나온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 한 차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이제 주가 조정받는 구간 기다렸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공격적인 종목으로는 HLB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좋은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세 종목을 꼽을 수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탑픽으로는 셀트리온 그리고 공격적인 종목으로는 HLB 이렇게 세 종목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DI 파트너스 이재선 대표와 마켓 로드맵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IS 이지한 대표와 증시 전반을 점검해보는 증시 인사이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지한입니다. 네, 지난주에 올해 마지막 FOMC가 열렸습니다. 시장이 또 연준이 빅스텝을 결정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또 신장은 연준이 시사한 추가 금리 인상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나 지금의 주가 흐름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 후에 글로벌 증시에서 주목하신 특징적인 흐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지난번 FOMC에서 파월의 발언으로 최종금리가 4.6% 수준에서 5.1%로 상향이 조금 됐고요. 2023년도에 조기에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부분에 두 가지 포커스가 좀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그 50bp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좀 주목을 했고 반면에 이제 이후에 경기와 관련 부분에 좀 더 시장이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번 이제 FOMC에서 파월의 발언으로 시장은 그동안 이제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그 증시
증시를 짓눌러왔던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핵심 모멘텀에서 이제는 경기라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우리가 FOMC 발표 전에 PPI 발표에서 상당히 지표가 좋지 않았는데 시장이 급락을 하지 않았고 CPI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 시장이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물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금리 인상 소급 조절론이 나오면서 더 이상 이제 시장의 핵심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의 정도와 우려가 시장을 좀 더 지배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한 부분이 나오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차와 관련된 부분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장단기 금리 역전차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단기 포워드입니다. 이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는 3개월 국채 금리와 이 3개월 국채 금리의 현재 가격과 18개월 가격 이쪽의 가격을 이제 서로 비교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금리가 역전차가 발생하게 되면 장단기 금리 역전차보다도 오히려 더 경기 침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그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가 11월 10일 날 역전이 되면서 일단 이제 파월도 더 이상 75bp와 같은 강한 금리 인상을 끌고 가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현실적으로는 이제 느끼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경기 침체 정도의 시장에 주목을 한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후에 주요 흐름에 대해서 짚어봐 주셨습니다. 이제는 물가가 아닌 경기로서 또 이 키워드가 변화되고 있고 이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산타밸리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배당주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배당주에 대한 접근이 제가 볼 때는 좀 유효할 것 같고요. 근데 시장 모멘텀이 예를 들어서 상승 모멘텀이 강할 때는 배당주의 매력이 좀 떨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시장이 상승 모멘텀이 좀 약할 때는 배당주에 대한 기대치가 좀 올라가는데 특히 최근에는 그 외국계 펀드들을 보면 배당주와 관련돼서 12월 달에 움직이는 모습이 자금의 이동이 조금 갑자기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은행주와 관련되어서 최근에 그 기관과 외국의 수급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은행주는 시장 등락보다 수익률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은행주의 상승 배경에는 이렇게 이제 배당, 연말 배당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특히 최근에 그 정부에서 은행의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라는 표시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배당 금액이 사상 최대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사실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 배당주와 자사주 매입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배당주와 관련된 접근이 좀 유효하고 금융주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은행과 또 고배당주, 최선호 섹터로 은행을 짚어봐 주셨고요.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실적 압박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4분기에 기업의 실적부터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갈수록 커지는 경기 침체의 이 경고음 속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장이 이제 급격히 좀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서 그 정도의 경기가 어느 정도 위축될 것이냐 부분을 너무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좀 과도할 경우에 특히 최근에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증시가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증시 외에 대안 투자를 잡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채권을 비롯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커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과연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시점에서 채권에 접근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와 수익률이 만족스러운가라는 부분을 본다면 어쩌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크게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다시 채권 시장에 들어가서 상당한 손실을 감안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시장
시장이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넘어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 지표보다는 경기와 관련된 지표, 고용과 관련된 지표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고용 지표는 최근에 이제 실업률이 3.7%, 내년에 이제 4.6% 정도로 FOMC에서 가이드를 제시했는데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경기의 바로미터로서 한 가지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형성될 거냐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와 같으면 뭐 생산 지표, 미국과 같으면 소비 지표와 같은 부분에 경기와 민감한 지표들은 이제는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게 최근에 보시면은 PPI 지표와 CPI 지표에 반응하지 않던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소매 판매가 좋지 않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제는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의 좀 주목을 하시면서 종목별 접근을 좀 하신다면 지금은 어떤 이제 섹터별 등락이나 이런 전반적인 레벨업 섹터를 찾는 그 노력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팬데믹 이후에 그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그 섹터 자체 혹은 테마 자체가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개별 종목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 등락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과 결국은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이제 상당히 중요해졌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이 주가 시장에 대한 그 공포심이 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 주가가 크게 내리는 거는 작년과 올해처럼 경기가 좀 좋았다가 혹은 경기 꺾이는 시점이고, 실제로 경기 침체가 완연하게 불거질 때는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종목별 접근을 통해서 실적 가이던스에 따라서 접근을 하시면 올해와 같이 급락장에서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느 정도 시장 환경도 된다라는 점에 좀 착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보신다면 경기 지표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도한 경기 침체 걱정 속에서 채권과 안전자산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채권에 대한 접근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개별적인 이 종목의 실적 장세에서 또 개별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경기 지표와 고용 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주목할 업종과 함께 살펴봐 주시죠. 일단 이제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올해 이제 나올 수 있는 빅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가 끝나면서 어느 정도 패시브 자금 이동이 이제 거의 이제 11월 말 MSCI 리밸런싱 이후에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을 앞두고 과연 여기서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어떻게 옮길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번 주부터 가장 중요한 자금의 흐름이 중요해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증시는 보통 선물옵션 만기가 지나면 시장이 좀 바뀌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도 섹터가 바뀐다든지 혹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추세가 전환된다든지 이런 이제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은 미국 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여부를 조금 더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추세를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하방 쪽 확률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지금은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뭐 필수 소비재나 뭐 헬스케어, 유틸리티 같은 이제 경기 방어적인 업종에 일단 주목해볼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경기 방어적인 그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특히 이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쪽에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원래 이 대형 제약사들은 팬데믹 때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신작 출시도 뒤로 미룹니다. 팬데믹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신약을 출시하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대형 제약사 위주로 하는 헬스케어 업종은 경기 방어적인 측면도 있고 신약 모멘텀을 가지고 실적도 나아지는 개선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할 수 있는 점이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대형 제약사이면서 신약 모멘텀 있는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지금은 좀 안전할 것 같고, 특히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형 제약사들의 최근에 뭐 배당이라든지 혹은 주주 관련된 정책이 좀 바뀌는 부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셀트리온이 배당과 주식 배당 부분에 대한 공시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헬스케어 쪽, 경기 방어적인 쪽 측면 쪽에서 일단은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이번 주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S의 이주원 대표와 함께 글로벌 증시 전반에 대한 점검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